추대동입니다. 예, 지역이 어딘가요? 구미을입니다. 경북 구미을. 구미을? 네네. 그래요. 그 다음에 박상준 후보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요. 예, 지역은요? 고양을입니다. 고양을? 네. 고양을이면은? 보통 고양시 덕양구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현역 의원이 누군가요? 현재 정재호 의원. 정재호? 네. 고양을? 네. 제가 어제 김태원 후보 사무실 취재하고 왔는데 거기가 같은 고양을이죠? 네, 같은 지역.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추대동 후보 출마가 구미을이면 네네. 거기는 현역 의원이 장석춘 의원. 장석춘 의원인가요? 네네. 그래요. 네. 제가 장석춘 의원하고는 토크쇼도 하고 그랬는데. 네네. 그래요. 제가 오늘 추대동 후보, 박상준 후보 다 후보 등록하셨죠? 예. 예, 모신 것은 두 분이 그 보좌관 출신. 예, 맞습니다. 그죠? 예, 네. 국회 보좌관 출신. 네네. 네, 경험을 갖고서 이번 출마한 정치 신인들이라서. 네. 예. 그 보좌관은 어떤 의원실에서 했습니까? 추대동 후보? 저는 지금 출마한 지역구인 구미을에 과거에 김태환 의원을 한 10여 년 정도 모셨고요. 네. 그 이후에 현역 지금 원내대표이신 신배철 의원님이나 그 마지막엔 정진석 의원님 수석 보좌관 하다가 이번에 이제 출마하게 됐습니다. 정진석. 예. 공주부여 청량의 정진석 원내대표. 예. 그래. 네. 김태환 의원이면 뭐 보좌관 활동이 한 20년 전부터 있었다는 뜻이네. 아니요, 전체적으로 15년 차 정도 됩니다. 15년 차? 예. 그래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박상준 후보는 네. 어떤 의원실에서 일했습니까? 저는 이제 김영선 의원님하고 지금 진해 내려가 있는 김영선. 그리고 이제 대구의 윤재호 의원님. 윤재호. 최근에는 이제 춘천의 김진태. 네네. 그렇군요. 예. 네. 이게 보좌관 경험, 그럼 몇 년 되셨어요? 저는 이제 한 4년 정도. 4년 차, 15년 차? 네네. 그래요. 네. 보좌관을 하다 보면, 네. 나도 한번 국회의원 출마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까? 아니면 어쩌다 정말 이게 용기를 내게 된 겁니까? 꿈을 가지고 있죠. 네.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게 보좌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평소에 정치하고 무관하게 사는 게 아니라 밀접하게 사는 존재지 않습니까? 보좌관이.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꿈을 늘 이 가슴속에 품고 있던 사람들이 아마 보좌관일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저 자리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늘 생각해보는 존재일 겁니다. 그래요. 근데 출마 결심이 딱 구체적으로 들어선 건 언제부터예요? 저는 작년 하반기부터죠. 작년 하반기부터인데 그 전까지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김태환 의원님을 모시면서 구미 일을 한 10여 년 정도를 했었습니다. 네. 보좌관으로서 일을 하다가 김태환 의원이 지난 20대 선거에서 낙선하시고 난 이후에 구미의 변화가 계속 제가 좋든 싫든 저한테 계속 정보가 들어오는데 안 좋은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걱정을 계속 해왔었어요. 걱정을 해오다가 지금 이대로는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주변의 출마 권유와 이런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그래요. 네네. 박상준 후보는요? 저는 좀 이게 케이스가 다른 경우인데, 저는 이제 보좌관을 하다가, 2014년에서 18년까지 고양시의원 지방선거를 했었습니다. 하고 이제 다시 국회로 다시 들어갔는데, 일단은 처음에 저는 이제 서울대 정치학과를 정치학을 전공을 했고 쭉 활동을 하다가 이제 보좌관 하는 이유는 현장 경험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그럼 원래 국회의원 출마 생각을 갖고 여러 경험을 이제 하던 중에 이제 때가 왔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당에서 얘기하는 인재 영입도 중요하지만 보좌관들처럼 인재 육성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항상 연습이 된 이제 보좌관들이 정치적으로 현장 정치를 다 계속 나갈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결심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이제 김진태 의원님 이제 보좌관을 했었는데. 같이 이제 늘 집회도 나오고 하면서 국민들이 이렇게 고생도 하시고 열망이 큰데 또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자. 그래서 작년에 또 결심을 해서 그러면
그 김진태 의원이 나가라고 그러던가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이제 뭐 선거도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럼 말리진 않았어요? 네, 그제 의원님 이제 흔쾌히 그냥 그래도 열심히 해봐라. 시간이 촉박하지만 그래도 네. 한번 열심히 해보라고 하셔서 예, 좋은 말씀 해주시고 해서. 그럼 우리 추대동 후보는 저기 정진석 네. 네, 정진석 의원 밑에서 일한 게 언제예요? 정진석 의원님하고 일을 같이 한 거는 2017년도 7월부터니까요. 예. 2년 최근까지? 예. 예, 그러니까 정진석이 그러니까 가라 그러던가요, 말리던가요? 사실 참 죄송한 부분인데 예. 정진석 의원님 본인 선거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수석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자기 선거한다고 빠지니까 많이 섭섭해 하셨을 건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 그런 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잡으시긴 잡으셨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도 해주시고 수시로 페북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래. 제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해주고 계셔가지고 늘 감사하고 동시에 또 죄송하죠. 근데 그동안 선거 때마다 네. 그 이제 당에서 당뇨들에 대한 배려는 있었잖아요. 네. 예, 당뇨 그러면 이제 느낌이 좀 별로 안 좋은데 네. 막 30년씩 막 이 당에서 철밥통 같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네. 실제로 당에서 젊을 때 청년당원부터 해서 사무처에 이런 그 직원을 거쳐서 쭉 이렇게 그 당의 사무처 국장 뭐 이렇게 쭉 올라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이 현장 정치를 제대로 경험하고 배우고 그렇죠. 단련된 사람들이잖아요. 예. 이 당뇨들에 대한 배려는 선거 때마다 있었어요. 네. 근데 보좌관들에 대한 배려가 혹시 따로 있었습니까? 처음이죠.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이 제가 알기로는 이 보좌관에 대한 가산점 제도 그리고 그 외에 뭐 보이지 않게 이런저런 지원들이 있습니다. 뭐 경선 비용 반액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러한 결정이 나기까지 보좌진 협의회가 당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많은 시간을 국회의원들과 같이 했던, 바로 옆에서 같이 했던 사람들이 보좌진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생활 속에서 이게 정치를 배워나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 정치에 들어가줘야, 그리고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니까, 이 사람들이 가줘야 정치적으로 어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어떤 목소리. 그럼 이번에 보좌관들에 대한 당의 배려는 가산점 몇 %입니까? 지금까지 수량은 30%. 확정된 거는 30%인데 30%. 네. 김영호 위원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게 가산점 제도를 없애고 문턱을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 그 말씀은 뭐냐면 가산점보다 실효적인 어떤 방법을 찾으시겠다. 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게 아예 기본 점수를 준다든가 그런 부분을 지금 아마 곧 결정이 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한국당원이 107명 정도 되는데 지금 보좌관 출신이 한 15명 정도밖에. 그러니까 오히려 좀 의아한 거죠. 그러니까 보좌관 출신으로 대표적인 정치인이 누구죠? 좀 한번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뭐 김학용 의원님도 있고, 김학용, 황영철 전 황영철. 그렇죠. 이양수 선배도 있고, 이양수.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죠? 그러네.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거꾸로 생각하는 게 보좌관들이 현장 경험에서 단련되어 있는 그거는 노하우라든지 현장 경험을 현역 의원이 이제 바로 오면은 6월 달부터 임기가 시작되면은 바로 국감하고 막 돌아가는데 그것이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익숙해지는데. 근데 보좌관 출신들은 벌써 그걸 다 경험을 했고 이미 시작하자마자 바로 법안이라든지 뭐 감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장려돼야 되는 게 저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옛날에는 보좌관들이 여야 몸싸움 할 때 제일 많이 두들겨 맞고 그랬는데 맞은 적 있어요? 예전에 했죠. 몸싸움 하다가 고립되기도 하고 했죠. 네. 당연히 했죠. 네. 근데 그 당시에도 저도 보좌진들 대부분이 동시에 당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또 적극적으로 나섰죠. 나섰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근데 같이 이제, 서로 치고받고 해도, 의원들끼리는 쉽게 이제 화해도 되고, 또 고소고발이 잘 안 돼요. 네네, 맞아요. 근데 이제 보좌관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일단 고발은 당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당이 다르고 서로 대립하다 보면은 말씀하셨다시피 이 골이 깊어져가지고 그리고 화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이 많았었죠, 보좌관들끼리는. 그래요. 거의 제가 알기로 저는 뭐 보좌관 경험은 없지만 네. 제 친동생이 보좌관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한 20년 했어요. 예, 20년 더 한 것 같은데 15대부터 했으니까. 예, 뭐 지금은 오래전에 그만뒀지만 보니까 그래요. 우선 추석이 없더군요. 네, 국정감사 때 항상 또 추석이 없어. 예, 거기가 맞물려. 가을이 없죠. 그리고 여름 휴가가 없더만. 아니, 뭐, 공식 여름 휴가는 있습니다. 없다 하면 너무, 그렇고, 여름 휴가는 있는데. 연수별로 다 이제, 원님들이 가을이 없습니다. 제가 15년차 보좌관을 하면서, 단풍 구경이라고 해가 가족들을 데리고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예, 글쎄 말이에요. 네. 9월 달에 정기국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9월 달 정기국회 때 있을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보통 여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어쨌든 얼굴이 표정이 어두워. 예? 아니 제 동생이니까 알잖아요. 늘 표정이 어두워. 근데 어쩌다 밝은 날이 있어. 그게 자기가 모시던 국회의원이 신문에 잘 났을 때. 그럼요. 거기서 이제 보람을 찾죠. 일단 늘 긴장 상태고 항상 어느 이슈라든지 항상 이제 이슈가 돌아가니까 보좌관들은 항상 이제 좀 힘든 상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진짜 의정활동 잘하는 국회의원이 한 명 있으려면 거기에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는 보좌관이 한 팀이 있는 거다. 9명이 한 팀인가요? 네. 네, 9명이 한 팀이에요. 인턴까지 포함해서. 제가 아는 후배 보좌관이 이것도 옛날 얘기입니다. 이게 너무 내가 옛날 얘기만 해서 좀 그런가? 김홍신이라고 있었죠. 네. 잠깐. 김홍신이 국회의원 할 때 아마 최초로 의원실과 보좌관실을 열었을 거예요. 문을. 예. 그래서 의원실 안에 보좌관 회의 탁자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아예 보좌관이 일할 수 있는 책상을 넣었어요. 그 밖에가 좁았거든. 네, 지금 의원회관 지금은 옛날 구간 고개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은 보좌관들이 7명 당시에는 인턴도 없었지만 하여튼 7명, 8명 복탁복탁 하는데 보다 혼자서 한 2-3배 면접 갖고 썼잖아. 그렇죠. 이거를 김용신이 텄어요. 그래서 보좌관 책상을 안으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예? 그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김홍신이 소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나 문법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인데 어느 날 이제 대정부 질의인데 상임위 대정부 질의 때 이게 이제 보좌관들이 준비해온 원고를 갖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딱 걸린 거야. 이게 오타 같은데 걸린 거야. 근데 그때 김홍신이 순간적으로 제가 김홍신한테 직접 들었어요. 이거 오타 같은데? 그런데 아닐지도 몰라. 그러면 날 믿을 거냐, 보좌관을 믿을 거냐. 보좌관을 믿기로 한 거지. 그래서 그대로 읽은 거야. 그러니까 잘못 읽은 거지. 잘못된 문장은 그대로 읽은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소설 쓴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단어를 틀리게 얘기하냐. 문법에 안 맞는. 그렇지. 그랬던 건데 이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신뢰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맞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국회의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그렇죠. 그래도 이제 그런 의원님들도 꽤 계시고 해서 보좌진들 내에서는 또 회자되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김용신이 당시에 늘 1년마다 평가하는 최고 의정활동 평가를 계속 받게 되죠. 왜 어떻게 국회의원 혼자서 그걸 다 할 수 있겠어요? 다 못합니다. 원팀으로 진짜 가야 이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물리적으로 다 혼자서는 다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시의원, 도의원 같은 지방 의원님들한테는 보좌진이 지금 안 붙잖아요. 그렇지. 근데 국회의원은 붙을 수밖에 없는 게 한 분이 부처를 감사하고 부처의 산하 기관을 감사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지금 보좌진들이 붙어도 사실상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한다고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있는 국회의원 회관에 가시면은 늘 밤늦게 불이 켜져 있어요. 거기에
국회 보좌진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동생분이 얼굴이 늘 안 좋다는 게 늘 밤늦게까지 일을 하니까요. 네. 예. 기본적인 퇴근 시간이 한 10시, 11시는 될 거예요. 아마 주 52시간 제도가 적용되면은 가장 큰일 날 곳이 바로 국회의원회관 아닐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혹시 그래서 3D, 4D 업종이라 그러던데. 네, 맞습니다. 거기서 탈출하려고 지금 출마 결심하신 거예요? 탈출하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품고 있던 늘 가까이서 보면서 쭉 가지고 품어왔던 그런 뜻을 한번 잃어보려는 거죠. 그래요. 그 뜻, 뭔가 하여튼 그동안 배운 거를 가지고, 네. 경험한 걸 가지고,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좀 제대로 된 정치를 하고 싶다고 네. 해서 이제 지금 출사표를 던지신 건데, 네. 어떤 정치를 하고 싶습니까? 저는 일단은 뭐 보좌진하고 지방을 둘 다 해보니까 네. 정말 이게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뭐 이런 과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고민할 수 있는 항상 주민들과 같이 고민하는 네. 정치인이 좀 되고 싶다라는 게 제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 문턱을 확 낮춰야 되겠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선거운동 할 때도 네. 이제 뭐 도시 후보자들이 뭐 여러 명 같이 다니는데 저는 항상 혼자 가방 메고 같이 다니면서 이제 뭐 필요한 거 메모하고 인사드리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경로당을 가고 어디를 가건 항상 이제 주로 이제 혼자 다니면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발로 근데 그 선거 운동 할 때까지는 그게 되던데. 네. 그 배지 달고 3개월 지나면 얼굴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게 그거를 저는 이제 저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게 어쩌다가 갑자기 뭐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됐으면 저도 장담 못 하겠지만 근데 저는 이제 거의 뭐 벌써 한 10년 차 보좌진하고 지방운동 했기 때문에 그 초심을 잃지 않을 자신이 있고 그래서 좀 충분히 이제 훈련이 돼 있어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추대동 후보는 어떤 정치를 하실 겁니까? 제가 15년차 보좌관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고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민들한테 외면받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책임을 당당하게 지는 정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예. 책임지는 정치. 예, 제가 일본에서 유학을 하면서 그 정치학 공부를 하면서도 그때 많이 봤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과감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럽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2016년 이후로 보수 정당의 어떤 몰락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금의 쿠미도 지금 그렇습니다. 쿠미가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이 상황도 그렇고 쿠미가 지금 전국에서 험지가 되어 있어요. 쿠미 시장이 민주당이 되고 도의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도의원 3분 중에 2분이 민주당이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들이 지금 쿠미도 판박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의 판박이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모습들이 책임지는 사람을 제가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당당하게 책임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책임지기 위해서도 또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이러한 책임지는 모습 그게 결국은 보수의 핵심이 아닐까. 저는 그래서 책임지는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 국민과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 네. 책임지는 정치를 하고 싶다. 네. 여기에 순간 깜놀했다고 권상우 나온 줄 알았다. 아마 우리 박상민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번에 이제 첫 출사표를 던진 정치 신인들, 오늘은 이제 두 분이 다 보좌관 출신으로 이제 이 출마 선언을 한 이런 젊은 정치인들입니다.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젊은 정치 신인들 또 우리 당에서 영입한 인재도 다 정치 신인들이잖아요. 좀 알리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시간을 좀 할애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께 인사 말씀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추대동 후보부터 하실까요? 네, 보좌관 15년차 출신 추대동 후보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책임지는 정치를 보고 싶었고 이제는 드디어 제가 직접 나서서 하고 싶습니다. 그 책임지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박상준 후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향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박상준입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을 했고, 보좌진과 지방의원, 현장을 통해서 항상 경험이 준비되어 있는 이제 후보라고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당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끌 자신이 있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출사표를 던졌고요. 제가 출마한 지역은 보통 고양을 지역인데 보통 덕양구라고 합니다. 고양시 덕양구. 그래서 덕양 주민들 보시면은 이제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길거리 가다 혼자 저 친구 가방 메고 이제 빨간 이제 요새 잠바 입고 가면 그냥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원해 주시면 제가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로 지역 주민들께 그리고 대한민국에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인상이 좋다. 두 분이 꼭 총선 승리하시길 바란다. 이런 격려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보좌관 출신이니까 정치 기본은 잘 돼 있겠네요. 뭐 이런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